126번째 주중현 시작합니다. 3월 31일 중국 연예계는 사바미디어가 배우 쥐징이를 실명으로 고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단순한 전속계약 분쟁을 넘어 탈세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사바미디어는 사바와 아티스트 쥐징이의 분쟁 화해라는 온라인 루머에 대해 강력한 부정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바미디어 측에서는 쥐징이 측이 수입 5천만 위안 중 85%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소속사가 계속해서 쥐징이를 공격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중립의 위치에서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다수입니다. 중국 내에서 탈세 관련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8일 송일용이 알라바바 계열의 대형 기획사 천호성세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독립작업실 형태로 협력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통해 송일용은 개인 전담팀 구성과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했으며 회사는 주로 유쿠, 알리픽처스 등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리소스 지원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는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송일용은 지난 2022년 이전 소속사와의 해지 소송 등 계약 분쟁을 겪으며 약 2년 동안 활동 제약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그간의 공백과 제약을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후곡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연 배우들의 위상이 치솟자 장르역의 과거 사소한 것들까지 다 파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중국 연예계 시장에 대해서 쓴 비판의 글이나 중학생 때 사용하던 인터넷 아이디 난 한때 널 사랑했어까지 모조리 공개되면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장르역의 과거 모습에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때다 싶어 그의 안티들은 과거 발언들을 모아 비아냥대는 영상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홍슈 레드갈라 성전에 허하요한의 명대사 25년 흥행작 여주라는 태그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으나 최종 주인공이 우서은으로 밝혀지며 조로사 팬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 전 홍보 문구에 사용된 내가 왜 다투지도 뺏지도 말아야 해 야망이 있고 수단이 있는 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라는 대사는 조로사의 허하요한 속 대사였다고요. 조로사가 지난해 웨이보 계정을 삭제한 후 샤오홍슈를 주 무대로 활동하며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아티스트로서 막대한 유입을 가져왔기에 팬들은 당연히 조로사가 주인공일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양측 배우의 팬들을 비롯하여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샤오홍슈 측의 두 배우의 라이벌 구도를 활용해 노이즈 마케팅에 활용한 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9일 류은영이 피크 영향력 가수상 및 탑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왼손에는 흥행 드라마, 오른손에는 흥행곡을 거머쥔 그의 배우와 가수 겸업 성취를 인정받는 자리였으며 시상식에서는 그의 OST 영향력과 투어 콘서트 매진 기록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류은영은 전곡 라이브로 열창했으며 현장을 압도하는 성량을 뽐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작 사국영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의 송조와 두 주연 배우를 필두로 추곡의 태자 역으로 특별 출연했던 배우 엽조신이 이번 작품에서 서브남주 조성 역을 맡아 극중 송조화를 향한 지고지순한 수뇌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파파라치 컷에서 이미 송조화와 정우의 두 사람의 케미가 느껴진다는 반응도 다수라고 합니다. 샤오자는 이인지아 감독이 연출하는 미스터리 신작 11종원 촬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개된 전체 출연진 명단에 따르면 서브남주인 남주 2, 3위로 위대웅과 호선우가 합류했으며 여주인공은 당초 거론되던 양초월 대신 리틀 디리러바로 불린다는 리완다로 교체되었습니다. 또한 국색방화의 장하음과 경연연2의 모효동이 각각 여주 2, 3번을 맡았다고 합니다. 11종원은 서로 다른 시공간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지진을 겪은 후 폐쇄된 종원의 땅에 갇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당초 장르역의 차기작 고장극 자당의 여주인공으로는 돌연적 희환의 왕홍문이 거론되었으나 송조화가 합류하며 작품 규모 또한 S+급 대작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자당은 황태자 송령이 암살당한 이른바 자당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태자의 정인인 소랑미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자의 친동생인 송란과 결혼해 황후가 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송란이 재위를 찬탈하기 위해 꾸민 독계였음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명여성화에 함께 출연했던 우서은과 축서단의 우정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열린 샤오홍슈 행사에서 우서은이 축서단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영야정화 촬영 당시 축서단은 우서은과의 친분을 자주 드러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우서은은 그런 축서단에게 자신의 옷을 보내주며 그녀를 응원하기도 했었다고요. 하지만 네티즌들은 지난해 우서은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축서단이 그녀를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던 사건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가짜 우정이 미천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장에서 축서단은 이미 행사장 안쪽에 서 있었으나 나중에 도착한 우서은은 그녀를 무시한 채 지나쳐 곧장 류시시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음이 표면상으로 드러났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방영 당시 현지에서는 다소 평범한 성적을 거두었던 일소수가가 최근 아이치인의 화제성이 40% 급등하며 역주행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치 급상승 차트 2위는 물론 실시간 검색어와 드라마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2026년 첫 역주행 고장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최고 화제작인 추곡에 대한 시청자들의 갈증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 추곡의 비주얼과 액션, 개연성에 대해 토론하던 네티즌들이 일소수가의 완성도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진 것이라고 합니다. 추곡에서 다소 아쉬웠던 액션 장면을 일소수가에서 채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영 당시 일소수가는 플랫폼으로부터 큰 푸시를 받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위철명 정화패자의 니시지레적 환희가 방영 초기 평범했던 성적을 뒤집고 현재 시청률과 화제성이 수직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위철명과 정화패자의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연기가 첫사랑 제외의 달콤함과 짝사랑의 애틋함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백경정이 정화패자의 신작 홍보 게시물을 공유하며 응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에 하지미지 시절부터 두 사람을 지지해온 팬들이 대거 몰려들며 백경정에게 최고의 전 스크린 남친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작품 이후 줄곧 좋은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장양남의 동거출레가 중국 CCTV 방영 이후 시청률 1위를 수성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수를 꿈꾸는 장장 역을 맡은 장양남의 연기는 감독으로부터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연기가 정확하고 절제미가 훌륭하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주로 로맨스물이나 고장극에 출연해온 장양남에게 이번 시대극 도전은 배우로서의 변신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데요. 특히 장장 역은 수많은 여자 배우들이 탐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동거출레는 온라인 플랫폼 성적은 평범한 편이나 TV 시청률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세대별 시청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추곡으로 데뷔 이래 최고의 정점을 맞고 있다는 등계가 예능 촬영을 위해 항주공항에 등장하자 몰려든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엔 미소를 지으며 팬들에게 하트를 날리고 편지를 일일이 받아주는 등 친절한 팬 서비스를 선보였다고요. 하지만 데뷔 8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인파에 점점 당황했다고 합니다. 팬들은 이제 스타가 됐는데 아직 적응을 못한 게 너무 귀엽다. 극중 캐릭터랑 너무 딴판이라 더 매력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르역에 대한 신작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로맨스 신작 허니성하천리를 선택해 대생의인의 손천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제작진은 조설록의 오서붕을 남주인공으로 검토했으나 장르역의 위상이 급등함에 따라 뛰어난 상업적 가치라는 결정적인 이유로 장르역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장르역은 추곡 촬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량해 한층 건장해진 피지컬을 갖추게 되었고 이 점이 제작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전희미 역시 추곡의 성공으로 차기작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신작 춘심동에 캐스팅되었는데 사실 제작진에서는 전희미 캐스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캐스팅에 있어서 전희미는 모든 조건이 훌륭했으나 확실한 대박작이 부족하다는 것이 유일한 약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추곡이 성공하며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당당히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희 주연의 시대 첩보극 심잠이 3월 27일 강동위성TV, 3월 30일 사천위성TV 황금시간대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방영은 통산 13에서 15회차 재방영에 해당하며 앞서 심잠은 CCTV8 채널 연간 시청률 1위, CCTV1 연간 2위 등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협 드라마 연화로는 누적TV 방영 횟수 67회를 기록 중이며 오는 4월 10일 캄보디아 플랫폼에도 상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라온이가 무대에서 총 8곡을 선보였습니다.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백스테이지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전곡 라이브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2026년 첫 음악 페스티벌 브이로그가 공개되었습니다. 리허설 현장에서의 소통, 지역 문화 탐방, 백스테이지 연습 장면 등이 담긴 이 영상은 공개 6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보정 없는 실물 사진 속 라온이의 모습은 하얗다못해 빛이 난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초근접 촬영에도 굴욕 없는 완벽한 비주얼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디리러바 진비우 주연의 신작 백일제 등이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가운데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일제 등은 초반 약간 밋밋한 듯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5화부터 두 사람이 더욱 밀접하게 얽히면서 케미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리러바가 등장할 때마다 뿜어내는 귀왕의 아우라는 시선을 압도하고 진비우가 연기하는 소년 장군 역시 분위기에 잘 어우러져 케미가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저작권 및 OTT 소식입니다. 위철명 정합회사의 니시 지레적 환희 저작권을 KT 스튜디오 지니에서 확보했습니다. 10년 전 서로가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엇갈렸던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얽히며 과거의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에 빠집니다. 3월 30일 중화TV를 통해 종한량 칠란의 영무지성이 방영을 시작합니다. 영무지성은 종한량의 대표작인 하이생소묵과 같은 재회물인데 하이생소묵의 전설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요? 발레리나 출신의 발레 지도자로 칠란이 전 남편 펑루이로 종한량이 출연합니다. 오래전 이혼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며 서로에게 다시 이끌리게 되는 재혼 테마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단성훈 음영호의 소요가 소요 억겁의 시간을 건너 너에게 라는 제목으로 4월 2일부터 웨이브에 업로드됩니다. 선협 드라마 소요에서 후명호는 자신의 혼례식에 인간에게 배신당해 살해당한 후 마족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홍엽 역을 맡았고 담송훈은 그와 함께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자유로운 영혼 인간 소녀 소요 역을 맡아 열연합니다. 성희의 장안 24개가 4월 21일 중화TV를 통해 방영을 시작합니다. 장안 24개는 호분이 설계자 유자운의 아들 사회안이 가문이 멸문당한 깊은 원한을 품고 10여 년간의 인고 끝에 회남 현하 주부의 신분으로 장안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강호의 분쟁과 조정의 암투 속에서 사회안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숨막히는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126번째 주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